자, 오늘부터 공매도 금지. 국내 증시 기회다 혹은 이걸 과연 기회로 볼 수 있을까? 부작용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오늘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발표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이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밴드보다는 훨씬 더 높은 프리미엄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사례 한번 볼까요? 역대 공매도 금지 사례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있었고요. 유럽 재정위기 때도 있었고요. 코로나19 사태 때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일단 한시적 금지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저희 EBC 방송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그러니까 지금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살짝 한시적으로 제한시켜주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외국인이랑 똑같은 룰로 똑같은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제도 자체를 만들어달라. 그리고 그걸 어겼을 때 외국인들은 처벌 수준을 더 강화해달라. 이게 핵심인데 이게 나온다면 조금 더 시장은 환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두 분 여쭤볼게요. OX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코스피, 코스닥 밴드를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이런 공매도 정책으로 인해서 훨씬 더 밴드를 높게 줄 수 있다. 즉 공매도 금지로 상승장이 더 높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요거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X. 공매도 금지로 상승장 O 아니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오. 사실 시장이 가장 환호할 때 반대 의견을 듣는 것도 굉장히 건강하기 때문에 동의하시든 동의하지 않으시든 그거는 개인의 자유니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김태성 기사님, 일단은 O 하셨으니까 예전보다 조금 더 밸류를 줘야 됩니까? 저는 더 줘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말에 공매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과거의 패턴을 보면서 이번에 우리나라 또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겠구나라고 이제 예측하시는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보이는 그대로 지금은 따라간다고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매도 금지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문제였었던 수급의 꼬임을 풀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의 꼬임이 풀리게 되면 어느 섹터가 어느 종목이 가장 이 수혜를 받을까, 당연히 생각해 보면 지금 답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2차 전지이고 또 거기에 이제 이 중심이 되는 것이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쪽이 상승 탄력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좋아했었던, 그리고 이 공매도 잔고 비중이 가장 높았던 이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매수세가 좀 붙어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가도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이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을 때 지금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한 성장성이라든지 어떠한 성과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냐 반도체냐의 싸움보다 2차 전지는 수급이 풀려서 긍정적이고,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가장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두 섹터가 오늘처럼 같이 이렇게 커플링되어 움직여준다라고 하면 저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더 높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 종목을 볼 때 트레이딩 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쭉쭉쭉 가는 것도 좋지만 한번 급락이 나왔지만 그 급락을 빠르게 되돌려주고 상승 슈팅이 나오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갑니다. 에코프로도 그랬어요. 100만 원 넘기기 전만 하더라도 이제 여기서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결국 넘어서고 나서 이제 150만 원까지 한 번에 이제 이 슈팅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오늘 이렇게 강했기 때문에 오늘 만약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약간 쉬어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쉬어갈 수는 있겠으나 11월 달만큼은 조금 더 강한 시세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지금 지수는 어느 정도 더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오늘 2,502포인트, 코스닥에 839포인트. 너무 급하게 올라와서 무섭고 이거 이러다 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느 정도 좀 산타랠리까지는 좀 열어놔야 되는 포인트는 저는 몇입니까? 사실 코스닥은
현재 구간에서 제가 기준을 잡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되게 애매한 위치에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종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수급으로 끌어올린 면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평선 매물을 좀 소화한다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리잖아요. 예. 이평선 위로 이제 캔들이 강하게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한 번 더 상승 슈팅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2,600포인트까지 연말까지는 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금 2,600포인트를 말씀드렸다 그래서 너무 높게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저는 반대로 너무 낮게. 아 그래요? 우리가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2,500에서 2,600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2,300까지 너무 가파르게 지금 빠르게 내려오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하시네요. 네. 아니 오늘 하루만 물론 오늘은 정말 예외적인 장이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하루만 134포인트 올랐으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재료를 놓고 뷔페 가면 고급 뷔페 가면 너무 맛있는 게 많아서 뭘 먹어야 되나 막 이렇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미국 이 공매도 이 정책 없었어도 미국 증시도 상황이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왔어도 됐는데 그거에다가 요걸 같이 붙여버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갈라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00 정도로 일단은 지금 보는 것 같고 네. 설레발 치지 말아라. 엊그제가 2,200, 2,300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X를 들어주셨는데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확실히 있나요? 네, 그렇죠. 그냥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일단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매도 금지라는 게 무조건 우리한테 호재로 작용하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 순매수가 굉장히 오랜만에 좀 유입이 됐는데 쇼커버리지 물량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매수해주고 일단 대차라든지 공매가 많았었던 기업들에 대해서 처리를 한 이후에 그 이후에도 수급이 들어오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도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일단 오늘 너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코스닥이 7% 넘게 올라오는 것은 뭐 코로나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아직까지도 역배열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추세 자체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저도 올라가길 바라지만 그래도 이 공매도 금지라는 것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악재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인지는 좀 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X들만큼 강력한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저도 반등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근데 다들 공통적으로 좀 걱정하시는 부분은 좋은 건 알겠지만 코스닥 7.3%는 너무 급하게 올라온 거다라는 게 공통된 걱정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체하지 않고 소화만 잘 한다면 그래도 조금 더 프리미엄을 줄 수는 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어서 여쭤보면 김태성 이사님은 네. 뭐 증시에 프리미엄을 준다 5를 들었는데 사실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해 한시 금지에 대해서도 좀 걱정하는 분들은 많아요. 이렇게 되면 또 도박장 같은 그런 장세가 또 펼쳐질 수 있다. 플러스 공매도가 가진 순기능을 또 제한할 수도 있다. 플러스 MSCI 선진지수 편입은 완전히 물 건너 가버렸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뭐 금융위기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를 그냥 정부 입맛대로 이렇게 정책을 딱 박아버리면 이게 과연 외국인들이 봤을 때 좀 성숙한 시장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일각의 우려, 제 의견 아닙니다. 일각의 우려가 또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자리에 앉아있기가 힘든데요. 일단 공매도를 그러니까 이번에 금지하기 전 제도 그대로 하기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라고 해서 개선을 하는데 개선을 했다 해서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저는 그때 가서 고민해보고 판단해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벌써부터 이게 정말 우리나라 시장의 호재냐 악재냐 이것을 저는 바라보기보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종목부터 저는 살리고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공매도는 공매도 제도가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이 되는 그건 그것대로 보시고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내 계좌를 어떻게든 마이너스면 그 마이너스를 최소한 줄이고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아니면 이러한 상황 속에 내가 신규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는지 저는 그것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서 지금은 빠르게 좀 대응 전략을 좀 세워서 트레이딩을 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가지고 너무 긴 관점으로 벌써부터 체킹을 하시기에는 이제 하루 지났거든요. 그래서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조롱하는 말투로 그렇죠. 공매도가 없으면 네가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익을 낼 수 있고 없고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죠. 룰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맞춰달라 이 요구를 하는 거니까 맞아요. 어쨌든 앞으로도 요 한시금지에 따른 제도 개선 요게 어느 정도로 무슨 강도로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은 그럼 뭐 자체로는 X를 들어주셨으니까 산타랠리까지 쭉 간다고 하면 코스피 코스닥 몇 정도를 쳐다보고 기준선을 잡는 게 맞을까요? 저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50선이 일단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좀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좀 이제 판세가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2550선 코스피 기준으로 그 정도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공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 공매도가 어쨌든 개선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상태죠. 그래서 6개월이라는 기간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기간 안에 모든 투자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개선안이 나오게 된다면 그건 이제 대한민국 증시에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인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의 흐름도 개선이 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매도의 단점도 있으니까 우리가 공매도가 이제 금지되면서 시장에서 느끼는 단점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 이게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는 만약에 여기서 2차 전지가 더 올라가고 좀 더 좋은 시세를 내게 된다면 잘못하면 반도체랑 2차 전지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 끝입니까?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 시장의 두 축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2차 전지 반도체이기 때문에 2차 전 외국인은 좀 이제 반도체를 좀 사주면서 이제 우리 시장에 배팅을 하고 2차 전지는 또 수급이 들어올 거는 들어오면서 같이 좀 가주면 완벽한 산타랠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대신 천천히 점진적으로 오래 이렇게 산타랠리로 가져가면 매우 좋겠다. 마지막으로 요거 여쭤보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효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과연 어디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여러 후보군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 오늘 증명했죠. 거기다 플러스 제약바이오. 금리 인상 끝났지 않느냐. 내년 상반기 넘어가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 그동안 갈 것 같이 못 갔던 제약바이오가 수혜받을 것이다. 아니다. 게임주, 지스타 쪽에 있기 때문에 같이 엮여서 또 갈 수도 있다. 여러 섹터가 거론이 되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공매도 금지로 좀 수혜볼 섹터와 종목 좀 짚어주신다면 김태성 이사님부터. 저는 뭐 지금 모든 섹터가 공매도 테마라고 좀 불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2차 전지는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뭐 2차 전지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그쵸. 일단 뭐 제약바이오에서 보면 공매도 잔고가 좀 많았었던 기업들 중에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지난주 방송에서 한번 앵커님이 좀 빠르게 시간 네. 얼마 없는데 하나 있으면 말해달라 그래갖고 말했던 기업이 레오캠바이오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레오캠바이오가 공교롭게도 이 공매도 잔고 또 이 순위가 높은 기업 쪽에 이제 속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의 위치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그러니까 공매도 테마에 따른 수급이라는 강점도 있겠으나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금 스케줄을 좀 놓고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레오캠바이오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게임 쪽에서는 NC소프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합니다. NC소프트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 빼고 과연 장점이 뭐가 있을까 긁어서 제가 장점을 하나 만들어 보면 TL이라고 하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라서
저는 일단 이 NC소프트는 좀 제외하고 크래프톤과 지금 실제로 100만 장 이상 또 이 작품이 팔리고 있는 피해 거짓을 만든 네오위즈를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소비가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큰 지금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지 않나라는 그쵸.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화장품 섹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동안 정말 따뜻한 수익을 느끼셨겠죠. 하지만 그 외에 뭐 호텔 신라라든지 아니면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러한 쪽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 속상할 수밖에 없는 게 또 호텔 신라가 공매 잔고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못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중국 소비는 배제할 건 일단 소외되었으니 배제라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그동안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못했지만 한번 체크해볼 쪽은 임플란트 산업 쪽을 한번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플란트? 상장 기업들 중에 오세 임플란트가 빠졌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덴티움과 덴티스, 레이 이렇게 좀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이 올해 이제 이 VBP라 그래서 대량으로 구매를 해갔거든요. 대량으로 중국에서 구매를 해간 대신에 가격을 낮게 사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 계약이 올해 연말이면 마무리가 되어서 내년 초에는 판가 인상과 같은 효과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저는 만약 중국 소비 쪽을 보신다라고 하면 덴티스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님은 대부분의 그동안 눌려 있었던 종목이 공매도 금지의 수혜를 좀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시고 그렇죠. 거기에 게임, 바이오 그리고 이 임플란트까지 좀 쳐다보면 좋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규 본부장님은 어떤 쪽이 좀 수혜를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2차 전지만큼 수혜를 받는 곳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차 전지 쪽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고 예. 앞으로도 이제 시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공매 잔고 상위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을 보면 제약바이오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올바이오파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좀 올라왔는데 자가 면역 질환 관련돼서 뭐 이뮤노반트라는 회사랑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신약 물질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물질이 좀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었는데 그 물질에 관련돼서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많았었던 기업 중에서는 한올바이오파마라는 기업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화일약품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화일약품. 예,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이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는 기업은 아닌데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은 기업인데 이거는 이제 대마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이 대마를 의약품용으로 치료용으로 사용한다라는 내용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화일약품도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전 이제 우리가 좀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부터 추세 자체가 돌아설 수 있는 업황이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인터넷 업종도 있지만 저는 게임주들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NC소프트나 뭐 네오이즈 말씀하셨는데 저는 크래프톤이란 기업을 몇 주 전부터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신작에 대해서 시장에 알려지지가 않았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최근 며칠 전에 신작을 지스타를 통해서 공개를 하겠다라고 내용들이 나왔고 주가 흐름 자체가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서는 좀 견고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여전히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호텔신라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지난번에 한번 다뤘었던 기업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호텔신라 다뤘는데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올해 중순쯤에 좀 시장에서 기대감이 있었던 FNF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MLB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FNF 같은 경우도 뭐 관군제라든지 연말까지 계속해서 소비 시즌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한 번 정도는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낙폭이 과한 종목으로. 그리고 FNF 같은 경우는 추후에 이제 엔터 산업까지도 좀 붙인다라고 하니까 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을 두 분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공매도 금지 효과로 앞으로도 계속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저희가 뭐 시장에 오른 부분에 있어서 박수치고 파이팅 있게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모두가 신나 있을 때 그리고 시장이 급격하게 오르고 악재가 없어 보일 때가 가장 또 뒤돌아봐서 조심하고 한번
돌아볼 때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